교장 선생님 계시죠? 예, 이정관 선생님 아까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정관. 마이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특별하게 오늘 박기태 교수님께서 해양선연수원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경력을 소개해 주고 또 참여시킨 게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뭐한 걸음을 어렸을 때부터 걸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상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각 선사에서도 또 이런 칩 역할들도 잘하고 있고 뭐 또 사회 각 분야에서 경험을 살리는 문화를 많이 보면서 이제는 오션폴리덱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날이 갈수록 좋은 분들이 많이 오면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이를 위해서 해양선연수원 교수님들 또 관련된 여러 지원하는 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뭐 이분들이 뭐 저는 질문보다는 해기사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역할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에게 자기 경험을 삶아서 또 바다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오히려 억지로 승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맡아진 바 좋아하는 일들을 국가와 또 산업계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은 정말 멋진 기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 현실이 어떤 만들어진 사람이 산업계에서는 원해지고 또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데 조금은 회사에서 투자 성격으로 좀 데리고 가서 참 관심 있게 키워준다면은 더 누구보다도 더 멋있는 해기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을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도 좀 기다려주는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는, 이제는 뭐 전 세계 선원들 이제 160만 중에서 사관들은 날이 갈수록 더 이제 줄어드는 입장이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데 우리 지금 이런 특별한 직업관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이끌어가자면은 우리 한국의 해운 산업을 앞으로는 디지털리제이션과 디카보네이션에는 다가오는 이 새로운 해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해양선연수원의 교육 과정들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돼 주도록, 해양선연에서 현장뿐만이 아니라 현장과 교육 과정도 연결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거를 좀 더 연결해 주면은 현장에서도 꼭 산업계에서도 더 많이 환영하는 그런 거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저는 권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특별히 이 자리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해양선연수원 오션폴리텍 출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 갖추시는 게 우리의 도리고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성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뭐 말씀하실 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꼭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셔서 우선은 오늘 오션폴리텍 학생들 한 40명 정도가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장인 김동욱 학생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해기사 양성 사정에 대해서는 강명호 선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명호 선장님한테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선원들 직접 이제 고용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익성 SK 해운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세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토론장에서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동욱 학생, 우리 오션폴리텍 지원한 동기와 지금 학생들 사기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애로사항은 없는지 대표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션폴리텍 29기 학생장 김동욱입니다.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수님과 같이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오션폴리텍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운산업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션폴리텍 29기들 모두 수료 후 취업 여부 자체에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매우 우수한 지금 여성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료 후 취업이 현실적으로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처리해야 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이 여성 회계사들이 상당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을지,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명호 선장님, 좀 일본의 그 해기사 좀 아웃라인을 크게 잡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상선 대학이 2개 있는데 지금 일반 대학에 좀 편입이 됐고 그 고등 전문 대학이라고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사정을 좀 이야기 좀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박기태 교수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저도 사실 2년 전에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오션폴리텍을 졸업해서 지금 그래요. 기관사로 잘 승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오션폴리텍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지금 여기 많이 참석하신 오션폴리텍의 지금 학생분들께서 앞으로 잘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모두 잘 승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저희가 한국해양대학교랑 목포해양대학교가 크게 2개가 있듯이 고베 상선대학이랑 도쿄 상선대학이 2개가 있어서 주로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이제 회기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상선 고등학교 출신들의 회기사들은 주로 내항선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박희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항선의 현재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주로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의 인력 수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같은 경우는 내항선 선원에 이제 받는 급료라든지 수준이 외항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복지 수준이라든지 급료 수준이 외항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젊은 인원들이 젊은 회기사들이 외항보다는 내항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있어서 내항선 선대의 규모가 한국에 있는 내항선 규모랑 다르게 영세하지 않고 대형 선사들, 대형 내항 선사들도 많기 때문에 꾸준히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내항선에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현재 오션폴리텍 출신의 대기사분들이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양해양대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해기사들의 경우에는 의무 승선이 끝나면 해상직에서 다시 육상직으로 배를 승선을 하지 않고 다른 육상에 있는 직업을 찾게 되는 비율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션폴리텍을 지원하신 분들은 이런 의무 승선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스스로 지원해서 이쪽에 해기사 쪽 해기사 직업에 대한 충실도라든지 아까 자료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향후 3년, 5년, 10년 때 해당 지금 이 점을 검사들에서 잘 유지하시고 문제들을 확보하시는 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무 승선 기간이 필요가 없듯이, 그러면은 해외 송출 국적사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다른 유수의 메이저 매니사들을 통해서 오션폴리텍 출신의 해기사분들이 뭐 쉘이나 DP라든지 오일 메저가 운항하고 있는 LNG선이라든지 뭐 TK나 앵글로 이스턴 같은 메이저 매닝사에서 운항하고 있는 배들에서도 다시 한번 한국인 선원들이 많이 진출하셔서
여러 곳에서 또 후배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오션 폴리텍에 계신 항해사분들 또 기관사분들께서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강명호 선생님 저 일본 사정 말씀해 주셨고요. 일본의 내항선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해외 진출 많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우리 김동욱 그 학생장이 질의했던 내용은 여성 회계사들 많이 양성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선이 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해소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우리 SK해운의 그 김성익 그 대표님, 김익성 씨가 SK해운이 아니시구나. 그렇구나. 예. 그러면요, 제가 좀 착각했네. 그러면 좀 그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이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호인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그 해기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자리인데 평소에 생각했던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기사는 바다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기사. 근데 이 해기사가 육상에 오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2003년 9월 달에 그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쓸고 지나갑니다. 그때 정부 예산이 일반 회계가 한 110조, 특별 회계가 70조에서 180조의 정부 예산 규모였는데 태풍 매미호의 피해 규모가 5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피해가 제일 많이 났던 데가 강원도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계곡에 많은 집들을 지었는데 그 계곡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그 설치해 놨던 교량에 토사가 걸려서 많은 피해가 났더랬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기상을 대하는 게 해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엔진을 돌리는 것도 해기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축적된 그 실력을 기상, 그 다음에 외력, 이게 뭐 태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육상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하면은 현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더랬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참여하시는 분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해기사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나중에 육상에서 재난안전관, 예를 들면 군 단위에 1명 정도만의 재난안전관을 둔다 하더라도 크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폭설이 내리면은 전라도 지방에 많은 비닐하우스가 폭삭하죠. 그거는 충분히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태풍이라든지 기상체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해기사들이 이 부분에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권호주 사장님 계신데 권호주 사장님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남성해운의 권호주 사장님. 권호주 사장님 가능하세요? 우리 선사 측에서 누가 한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보니까 인천해사고등학교 김상환 선생님도 와 계시고요. 그 권호주 사장님. 예. 제가 이스캔 한마디로 좋습니다. 네네. 오늘 박기대 교수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감명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옛날에 연수원 시절 때만 알지 오션 폴리텍이라는 폴리텍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폴리텍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한진해운 법무보험팀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그 해상 사고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선에 있는 그 해기사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내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한번 그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부산에 내려가서 저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내가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제가 내려갈게요. 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아까 제가 보니까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아까 그 동영상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아마 학교에서 전공을 아마 그런 쪽에 하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즈니스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운협회 같은 데서도 우리 해운과 관련된 동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전혀 배를 모르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아까 이제 그런 분들이 해기사로서 배를 몇 년 타고 내려가 그 해운 협회 같은 데서 그런 동영상 또 뭐 그 관련되는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전담하면은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션 폴리텍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 장점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분들 한번 김연빈 대표님 옛날 일본에서 경험 많으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 김현빈입니다. 오늘 박기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원 정책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하는 그 선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그 학교 현장에 그 오션 폴리텍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그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해양 선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했고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할 때는 제가 해운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특히 선원 업무를 해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1983년인가 4년도에 묵호 출장소에 근무할 때 주문진 수고생들한테 그 외양선원 수첩을 한 150권인가를 한 일주일 동안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선원 업무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주일 한국대사관에 해양수산관을 하면서 이제 국토교통성에 많이 이제 들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운 정책 또 선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좀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줌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김석훈 지금 해양수산부 해운 정책 선원 정책 과장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예, 여기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번에 저에게 일본의 선원 정책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제가 일본 선원 정책을 있는 대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한 120페이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김석훈 선원 정책 과장한테 드렸어요. 그래 이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이 교육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그 자료를 한번 훑어봤는데 이제 일본의 선원 정책은 보니까 이제 우선 그렇습니다. 이게 선원 정책이
그 일본 이제 해양 기본 계획에도 이제 해운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 해양 백서에도 이제 당연스럽게 이제 해사 기술 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본 해양 기본 계획에 언급된 걸 보면은 해양 인재 육성을 하고 국민 이해를 증진한다, 그런 큰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 기본 계획에 입각한 그 구체적인 시책 소개는 그 선언 정책 관련 부분에서 우리 관련하면은 이게 그 일본의 그 독립행정법인 해기교육기구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그 해양수산연수원과 같은 그런 기구인데, 다른 이제 해양교육 선원 양성 교육 기관에서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지만은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해기교육기구에서는 지금 해양수산연수원과 똑같은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선원 양성을 하는 기구가 이제 독립행정법인 해기교육기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해외 선원을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이제 선원의 정책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여성의 선원 양성을 중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퇴직한 해상 자위대 원들을 그 선원으로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회사 그 독립행정법인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뭐 이제 굉장히 하니까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따라갈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속에 보니까 뭐 우리 뭐 박기태 교수님이 그게 이제 힘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는 뭐 도선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일본에서는 그 젊은 선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뭐 2005년도에는 19%에서 지금은 14%에서 19%까지 많이 늘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 보고서가 나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 양성 기관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 이제 아까 우리 강명호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약간 좀 착오가 있는데, 일본에는 이제 옛날에 그 동경 도쿄 상선대학이 있었고 고베 상선대학이 2개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으로서는 이제 도쿄 상선대학은 도쿄 수산대학하고 합해서 도쿄 해양대학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베 상선대학은 고베 대학에 흡수가 돼서 고베 대학의 뭐 해상수송학부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4년제 정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3개의 그 해상 기술 단기 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3급 해상 해기사를 양성을 하고, 그 밑에 이제 그 4개의 해상 기술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이제 5급 해기사를 양성을 하는데, 그런 그 학교들을 다 이제 단기 대학으로 아마 성격시켜서 금년까지 아마 다 단기 대학으로 성격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다 뭐 잘 벤치마킹 할 거로 생각하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야, 우리나라에 목포 해양대학이 있고 한국 해양대학이 있는데 정말로 이제 정말로 이게 2개 대학이 필요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해상 세력이 강하고 또 선원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그 고베 상선대학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학교조차도 일반 대학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고베 대학의 해상수송학부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양대학하고 뭐 목포 해양대학하고 물론 그 교육 방침이라도 약간 그 양성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좀 그 정책 당국자들 좀 들어야 될 얘기 같아요. 저는 뭐 선언 정책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 최근에 와서 그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방금 그 전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기사 상선 사관들이 좀 장기 승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관은 넘쳐나는데 부원들은 부족하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선원 수급의 현실이다. 이제 그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급 선원들은 많이 양성을 하고 실제 필요한 거는 이제 부원들은 많이 더 필요해요. 근데 고급 선원들은 많이 양성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고급 선원들은 3년의 의무 승선 기간만 끝나면은 바로 하선을 해가지고 이제 육상 근무를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7급 선박직 공무원 공개 채용을 합니다. 1년에 한 20명 정도씩을 아마 이제 공개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자격 요건이 이제 3급 이상의 해기사 자격을 갖고 또 뭐 3년 이상의 승선 경험을 가진 사람은 7급 공무원으로서 이제 특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5급 특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7급으로만 특채를 해요. 근데 그 7급으로 특채한 그 인원들이 다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양대학 졸업생들도 거의 3년만 딱 승선을 하고 이제 하선을 한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7급으로 들어오면은 한 2년 있으면은 6급으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7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제 사무관이 되고 또 뭐 과장도 되고 또 국장도 되고 해난심판원의 조사관도 되고 심판관도 되고 원장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느낀 생각은 공무원 특별 채용을 할 때 자격 요건을 3년으로 하지 말고 5년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해양 3급 이상의 해기사 자격증을 갖고 5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가진 사람을 7급이나 6급으로 공개 채용, 특별 채용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3년을 5년으로 늘리면은 그게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은 5년 지금 7급 특채를 하지 말고 6급으로 특채를 하면 어떤가? 그래 어차피 7급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 6급이 되니까 배에서 2년 더 승선한 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7급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7급을 채용하지 말고 6급으로 채용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자격 요건을 5년으로 더 좀 장기간을 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게 당장 좀 어렵다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명 정도 채용하는 선박직 공무원들을 3년짜리는 7급으로 채용을 하고 5년 이상 경력 가진 사람은 6급으로 채용을 하면은 아무 선언 불이익이 없이 선언 해양대학에서 또 목포 해양대학에서 정말로 국비를 투입해서 양성한 그런 분들이 딱 3년만 배를 타고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것을 피하고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선박 경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방금 권오인 그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예요. 근데 3년간 근무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승선을 해야지 또 전문가로서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육상에 나오면은 그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제 말이 좀 너무 예. 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훈 과장님 고맙게도 오늘 들어와서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듣고 계시고 우리 분야에서 항상 그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총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김동욱 학생이 이야기한 여성 취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김연빈 대표님이 말씀하신 회기 사들이 좀 장기 근무를 하도록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을 뽑는 그 체제를 조금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김석훈 과장님께서 우리가 마칠 무렵에 한 10시경에 이렇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김은영 예, 교수. 여기 보니 잠깐만요. 여기 지금 권정호 대표님께서 해양 플랜트 운전 전문 인력 양성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권정호 대표님한테 마이크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신춘희 교장 선생님은 이제 우리 해양교육연구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해양 교육시키는 그런 선생님들 모임의 이제 회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정호 사장님, 권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예, 해양 플랜트 시운전 전문 인력 양성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과정이 사실 좀 오늘 그 강의 내용이 뭐 저희 조선업자하고는 좀 연관성이 좀 떨어져서 제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팀포트에서 한 7, 8년 전에 그 과정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해양 플랜트가 상당히 좀 화랑기 상당히 2014, 15년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좀 피크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팀포트에서 이렇게 특별 양성 과정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그 과정이 이 폴리텍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거기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팀포트에 가면 저희하고 또 MOU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하고 같이 MOU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약 한 7, 8명 이렇게 데려다 썼는데 상당히 좀 그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상당히 좀 우리가 저희 회사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또 저희 회사에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또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꼭 이렇게 나와서 또 물론 이제 정부에서 투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게 우선이지만은 꼭 배를 타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것을 좀 아시고 배를 업무선서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외에 조선 해양 분야에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는 그쪽으로도 좀 방향을 좀 가르쳐 주시면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광은 대표님 말씀도 꼭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안광은 대표님은 현재 그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상선의 뭐 항해 기관을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안광은 저 대표님으로부터도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기 조례석 사장님 계시는데, 조례석 사장님, 조례석 선배님 혹시 계세요? 예, 우리 선박
검사 부분에 서베이어로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 우리 학생들이 육상에 내리셔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야거든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신춘희 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신춘희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 오션 폴리텍 과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또 특히 저희 그 이제 학생들은 장래 또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저도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작년에 연수원에서 이런 모션 폴리텍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회계사 과정을 그동안 이렇게 양성하던 학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거의 그 과를 없애거나 또 그 인원을 줄이거나 지금 현재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회계사 양성 과정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션 폴리텍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면은 특히 사회에서 지금 회계사를 요청하는 것이 점점 줄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은 이제 요즘 또 다시 산업이 좀 활발해지면서 또 수요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가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그 폴리텍 과정에서 매년 그 연수를 하는 그 연수생들의 그 학생 수가 그럼 매년 다른지, 그러니까 그 산업체 수요에 따르기 때문에 매년 다른지, 또 그들이 졸업했을 때 정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같이 졸업한 같은 급의 그런 회계사들과 대우는 같은지, 또 뭐 의무 승선 기간 이런 것들도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실무적인 질문이신데 그 박기태 교수님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기태 교수님. 네. 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예. 네네네. 수요하고 질문 주신 것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걸 질문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일단은 뭐 이 대화의 자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 한국 국내 그런 인구 구조가 학력 인구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력 인구 감소의 1차적인 그 타격 분야가 주로 실업계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중에서도 비인기 실업계가 좀 이제 학력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 가지고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특히 국내 같이 그 이제 좀 약한 그런 산업계 인력 구조를 가진 이런 특성에서는 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거기서 나온 배출된 인력들은 옛날에 다양하게 가던 데에서 다양하게 가지 않고 우선적으로 좋은 데를 먼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회계사는 물론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조금 이제 더 발전하면서 그런 회계사라는 직업을 조금씩 놓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션 폴리텍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이 매년 다릅니다. 매년이 다르게 변하고 있고 대우 부분을 지금 질문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오션 폴리텍 회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은 사실 일부 회사에서는 인사 정책에 차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기사에서 2기사 올라갈 때 혹은 3항사에서 2항사 올라갈 때 1년 반이 걸리면은 저희 과정을 졸업하면은 3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항기사에서 1항기사 올라갈 때 2년을 해야 되면은 저희 과정을 졸업하면 4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좀 인사정책상 차별이 사실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있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오션 폴리텍 출신 회계사들이 조금 더 이제 올해 승선을 하고 계속 이제 역할을 좀 잘해줘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좀 불리한 인사 조건들이 최근에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그런 옛날에 그런 인사 정책을 유지하던 회사들도 저희가 좀 계속 찾아뵐 때마다 이제 조금 바꿔주시라고 능력대로 진급시켜 주시라고 이렇게 좀 계속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무 승선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히 없는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교육을 국가 세금으로 받고 있고 또 본인이 이 길을 이제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 가면은 보통 이제 최소 한 5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이거는 뭐 꼭 우리 박 교수님께만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승선 체험을 하면서 그 선박 안에 있는 이제 해기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해기사로 취업해서 이제 근무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장기간 근무할 생각을 안 하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승선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은 외국은 보통 2개월인데 우리나라는 뭐 6개월인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뭐 이혼 조건이 6개월 이상 이 별거를 하면은 이혼이 되고 외국은 2개월이라 뭐 그런 조건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해기사를 지원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결혼 후에 가족과 많이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승선 기간이 짧은 것도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여기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또 홍보하겠습니다. 신 회장님, 네.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다 1년씩 이렇게 딱 했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저는 휴가를 얻는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 배 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데 진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생뚱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요즘 누구한테 젊은 질문하지 분들이 마시고요. 네,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좀 나약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예, 신춘 회장님, 우리 네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저 해기사들 좀 좋은 청년들 또 그 4년제 꼭 안 나와도 일반 대학 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해기사가 되어서 그 두 개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무기를 갖고 이 사회생활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대단히 적극 감사합니다.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다음은 우리 안강헌 대표님 말씀을 듣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박기태 교수님 그 동기생들이 한 30명 들어오셨는데 대표로 장상훈 해운협회 차장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좀 좋은 말씀 학생들한테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로폰.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의 안광원입니다. 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강의는 다 듣지를 못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연수원에 2017년도에 서병규 원장님하고 이동재 원장이 계실 때 물론 뭐 두 분도 부산의 해양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제가 2017년도에 부산의 현대글로벌 서비스를 설립했을 때 해양수산연수원과 연수원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과정과 현대글로벌 서비스 아카데미를 서로 그 교류 활성화를 강하게 해서 MOU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이후에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못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뭐 채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인 거는 지금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커리큘럼하고 조선소에서
그 건조된 선박에 대한 기술을 최근의 기술을 교육을 시키는 거, 실제 교육을 시키는 과정, 특히 해양수산연수원은 승선해야 되는 당장 승선에 바로 승선해야 되는 이제 승선자, 해기사를 포함해서 승선자, 기승선자의 보수교육, 또 교육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기술 교육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자 했었는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목요일 날 금주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인천 지역, 서울 지역 있는 해운선사 조선소, 중소조선소, 그다음에 그 소형 해운선사, 중소형 해운선사의 오너들이나 회장님, 사장님들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선박이 이제 전부 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2, 3년 전부터 특히 올해부터는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이제 최신 스마트 선박으로 다 인도가 되고 있고 한 90% 정도가 기존에 있는 어떤 기술, 선박에 대한 기술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학교나 이제 물론 최근에 이제 해양대학교가 융복학파를 설립을 했고 커리큘럼들을 많이 바꿔서 전용 교수님 쪽에서도 이제 그런 쪽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계신데 지금 그 제품 선박 인도된 후에 지금 해기사 교육 과정이나 또 이런 그 지금 그 학교나 연수원에서 받는 교육들 가지고는 상당히 선박 운항하는 데 문제도 많고 또 그게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많이 배워가지고 가지만 이런 제품의 변화에 따라서 대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희 그룹 차원에서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 아카데미가 부산하고 그 울산에 캠퍼스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부족해서 저희 그룹 차원에서 지금 그 어떤 교육의 캠퍼스를 교육하기 위한 캠퍼스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선박에서 하는 모든 뭐 항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실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빨리 확대하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사양단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들이 그 국내에 있는 큰 대형 조선소들도 많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초청을 해서 교육 커리큘럼에 넣어서 교육을 같이 하면 아마 조선소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환영을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회사 내에도 그런 어떤 준비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선박 운항이라든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가고 있는데 실제 인도한 후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해서 빨리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거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빨리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부족하다면 기업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든지 협약을 해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지금 현재 있는 교육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승선했을 때 선박에서도 해운선사에도 요즘에 실제 이제 일부 해운선사 대형 선사들에서는 최근에 교육을 시스템이 바뀐 이제 그 선박에 대해서 현재 있는 해기사를 채용을 해서 배를 운항하기가 상당히 겁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박을 인도했으니 기업에서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고 이번에 뭐 최근에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션폴리텍에 있는 칼큘럼도 그렇고 물론 이제 향대학교나 목표향대학은 총장님하고 이제 교수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강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션폴리텍도 기존에 있는 칼큘럼들,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칼큘럼이 기존 선박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현재 새로 인도되는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보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그런 거는 이제 좀 많이 가만히 돼야 될 텐데, 아까 저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뭐 일할 자리가 없어서 배를 승선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이상, 5년? 제 생각에 아까 전용 김현민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5년 안 탈 겁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졸업하고 30개월 타는 것도 싫어서 18개월 현역 갔다 오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일반 기업으로 나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아마 제도적으로 강력한 어떤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저는 5년 정도 타면 7급으로 채용할 게 아니라 5급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거를 줘야 되는데, 어떤 요즘에는 취업에 이제 어렵다 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앞으로의 우리나라 그 해운 산업의 1등이 되려면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그런 앞으로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하고 기업들과 연합을 해서 교수들을 교환 교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보완시켜야 되고, 제품들도 시뮬레이터, 실제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 교육을 해줘야지만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계속 그 선박 쪽에 운항을 장기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뽑고 또 많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오래 승선한 사람이 3년에서 5년 정도, 5년 이상 넘으면 이제 장기간 승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3년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져야만 오션폴리텍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학교가 연수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큰 저 지침이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박기태 교수를 포함해서 학교 당국에도 좋은 지침이 됐다고 봅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 장상훈 차장님. 예, 네, 예,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예. 예, 오늘 뭐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또는 뭐 이거 네네. 후배들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박기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고 되게 감명받았는데요. 평소에도 저랑 친한 동기라서 평소에 일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동기고요. 지금 이 교육 사업에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우리 해운의 미래를 조금 더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션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위의 선사분들한테 그 양성 과정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망의사로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은데요. 그런 니즈들을 빠르게 전달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회계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최재홍 그 원로 금융 선배님도 금융 선배님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제 그 선박 금융 하신 분들도 우리 선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오션폴리텍에 가서 뭐 졸업하시고 해기사 되셔서 다시 선박 금융 하시면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실 이제 해양대학에는 학사 편입이 없습니다. 목포해양대학, 한국해양대학이에요. 모든 대학에 다 학사 편입이 있는데 그 학교 해양대학은 일반 대학 졸업생들이 학사 편입 3학년으로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해양대학에는 뭐 목포해양대학에서 같은 해기사 공부한 사람들은 학사 편입이 되는데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은 학사 편입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대 법대를 학사 편입해서 2년 더 다녔거든요. 그 우리 김동욱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법대 나오고 이제 로스쿨 나오고 이 바다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해양대학 가고 싶은데 그 과정이 길 뿐더러 받아주지를 않는 게 제도가 없으니까 그 통로로서 작용하는 게 저는 이 오션폴리텍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6개월이다 보니까 조금 좀 짧다. 한 좌학을 한 1년만 하게 되면은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좀 공부해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실습하고 하면은 그 이제 그 2년 배우는 거니까 교양 과정 2년이야 이미 이제 다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진정한 학사 편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정을 좀 늘리고 그 과정에서 좀 학생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치면은 훨씬 더 경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수요들이 생긴 것 같아요. 김동욱 학생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해양대학 나온 해기사들이 20명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해기사들이 로스쿨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법대 나와서 변호사 된 사람들이 해기사가 되는 과정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고 뭐 우리가 언제 배를 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을 하나 더 갖기 위해 가지고 이런 해기사가 되기 위한 길을 좀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욱 학생이 처음이라고 생각 들고 그래서 금융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대학의 금융학과 나오신 분들 그리고 조선학과 나오신 분들도 앞으로 이런 오션폴리텍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자기 분야 그 분야를 가지고 또 해기 경험을 가지면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션폴리텍이 굉장히 그 좋은 장래가 아주 밝다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NYK와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도 선원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NYK가 육상의 직원들 그러니까 뭐 60까지 자기 회사 직원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 교육을 보내는가 봐요. 그 보내가지고 거기서 해기사 면허를 따게 해가지고 NYK 배를 타게 하고 몇 년 타고 나면은 이제 육상에 이제 올라오도록 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한국해양대학, 목포해양대학은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맡아줄 때는 결국은 오션폴리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째 진짜 장기 성선해 주기를 후배들한테 바라는데 제가 이제 부산대학에 가서 로스쿨 제도를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다가 이제 해기사 출신들은 가산점을 줘서 이제 그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공개적인 가산점은 안 된다 그랬고 우리끼리 정하기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배를 뭐 3년 타면 된다 뭐 5년 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들이 우리 그 부산대학 법대 교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1등 항해사는 해야 그 인정해 주지 그런 건 안 된다 해서 최소한 1등 항해사를 2번 하도록 그래서 선장 면허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산점을 주자.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해양대학 나왔고 배를 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의 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까 김연빈 선생님이라든지 아까 안강원 대표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최재형 선생님 계세요? 최재형 선생님? 최재형 선배님 계시면 좀 예, 예, 들리세요? 아, 예. 선배님 좀 지금 이동 중에 듣고 있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에서의 사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양성 능력이나 해기사들의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가 없이 그 큰 배들을 움직이는 우리 선장님들, 해기사님들 진짜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양성 과정 중에 하나로서의 폴리텍은 또 다른 어떤 메리트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나 조합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또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것도 저희 해양 금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의 좋은 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이쪽을 어떤 방향으로든 한번 이렇게 좀 발전시켜보는, 또 다른 방향으로서 발전시켜보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 지금 이제 과장님, 김성훈 과장님께서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지금도 계시나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김성훈 과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부 선원정책과장 김석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메라는 없어서 목소리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김인영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연수원 박기태 교수님도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오션 폴리텍 과정에서 과정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앉아 같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좀 제 마음이 좀 무거우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우리 박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매 5년마다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원정책 기본계획 내에 선원의 양성이나 복지정책 등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선원 양성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지정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 지정교육기관들에서는 이제 매년 2,000여 명이 양성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업계에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오션 폴리텍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선대, 어선대를 다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실제 상선이나 어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6만여 명의 선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토 선원이 3만 4천여 명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 2만 6천여 명을 지금 외국인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3만 4천여 명의 한국 선원이 있는데 지금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면 약 1.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선원의 지속적인 공급과 장기 생산을 위한 고민들을 우리 해양성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강의 과정이나 또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저도 이제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의 문제점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고민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참석하신 분들의 제안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문가님 참여하신 전문가님들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장기 생산 선언의 이제 장기 생산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실제 선원들이 특히 이제 우리 외양 생산의 경우에 8,145명의 좀 회계사가 생산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50대 이상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0%를 차지하는 고령 회계사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에는 이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젊은 회계사의 공급이 필요한 게 현실이고요. 특히 우리 선원들의 젊은 회계사들이 왜 5년 이내에 빨리 이직을 하는가 그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73%가 이 가족성, 이 사회성을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선원들을 많이 유입을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의 장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가족성과 이 사회성의 문제에 포인트를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선원정책과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물론 업계에서 산업계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근로 여건 문제라든가 그런 많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대학 정책으로서 만들고 또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정부 재정 당국과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박직 공무원 채용할 때 기준을 좀 바꿔달라는 제안도 감사드리고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성 회계사 우리 이제 김동욱 우리 학생회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성 회계사의 생산 문제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실은 이런 여성 회계사가 생산을 하려면 선박의 그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고정적 인식이 이제 남성 선원직은 이제 남성 직업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왔는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실제 이런 인식의 변화는 우리 실제 선박에 생산하고 있는 여성 회계사들이 많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스로 인식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생산에서 약자로 생각되는 이제 여성 회계사 또 뭐 실습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해양대나 해사고생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들은 약자로 구분을 하고 그 어떤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규정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이제 선박직원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제 이런 생산 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사면을 취소하는 이런 기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일본에 계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외 우리 오션폴리텍뿐만 아니라 우리 지정교육기관에 졸업한 회계사들이 해외나 일본 선박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글로벌 승선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승선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 노련과 같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안강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해양대학이라든가 해기사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3가지 방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기사 양성을 할 때 그 커리큘럼은 IMO에서 제정한 이제 모델 코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코스에 근간해서 우리 해양대학이나 해사부에 그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기존의 과거에 있던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줄이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을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연구해서 IMO에 이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IMO의 이제 그 전문가 그룹에는 저희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제시를 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모델 코스를 제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걸 우리나라 교육기관에 좀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비해서 자율운항 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필요한 해기사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인력 양성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연수원도 여기에 맞춰서 물론 중간에 뭐 해양대학에서도 양해양대학에서도 이제 관련 과정을 이미 개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에서도 교육 과정을 이미 개설한 것도 있고 추가적인 과정도 개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든 것을 다 답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이제 메모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주신 많은 그 의견과 또는 좋은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또 고민을 하고 또 더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석훈 과장님이 오늘 처음이 아니시고 여러 번 들어와서 우리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김석훈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훈 과장님도 우리 해양대학 후배입니다. 아주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예, 예. 아주 미남이신데 예, 얼굴을 못 뵈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치도록 하고요.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려는 분이 계신데 나송진 그 심판관이신가요? 어떻게 계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발표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바다와 사람들 저자신데 다음 주에 이 나송진 우리 또 심판관님이 또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아까 들어와 계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례에 따라서 우리 그 법 중에 최상위법인 헌법 학자이신 우리 공연 교수님 총평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기태 교수님의 그 주옥 같은 발표를 통해서 그 오션 폴리텍 양성 과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그 인재상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인재상에 대한 사항을 4개 꼭지로 해서 정리해 주시고 발표하셨는데 그 특히 개인의 바람이 명확해야 된다는 이것을 인재상의 첫 번째로 제시했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특히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원이 70명인데 인재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5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하여튼 이 전문성을 가지려고 의지를 가진 사람, 명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숭실대학에 있지만
학생들 모집할 때 참고로 벤치마킹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경쟁률이 2, 3대 1인데 이것이 이제 뭐 홍보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늘려 가지고 2, 3대 1이면 사실은 조금 뭐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다룰 수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한 10대 1 정도 돼야 이게 폴리텍 과정 들어가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도 사기도 올라가고 보람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사도 여러 가지 4가지 사항은 저도 아주 뭐 여러 가지 일일이 많이 나열하면 이거 정리하는 모양을 다시 발표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느낀 바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김동호 학생장은 또 보니까 우리 김인영 교수님 그 길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훌륭한 청출어람의 학생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강명호 선장님이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일본 사항을 제시한 건 우리한테도 큰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 국내 연안 내항선 선박 타는 사람에게 대우를 잘해준다. 이래서 외항선은 안 타고 내항선 탄다는 건, 우리에게도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이런 뭐라거나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 잘해줘야 내항선을 많이 타고 이렇게 해서 젊은 인재들이 자꾸 가야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이 수혈이 되는데, 지금 뭐 60대, 50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아주 끊기는 이렇게 해서 큰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방금 말씀하신 김석훈 과장님이 잘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권오인 대표님, 사장님이 여기에 전문성 가진 이분들은 가장 재난이 어려운, 가장 산전수전 겪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각 시군구 등에 해난 기사, 해기사를 각 시군의 재난 안전관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상당히 빠진에 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이쪽에 쓰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춘희 회장님 뭐 지적은 뭐 여기에 대해서 대답과 했으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홍 우리 대표님인가요? 이 금융 쪽까지 이제 하라고 해서 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상당히 이제 금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좀 융합 연구를 계속 하라는 그런 취지 같고, 제가 이제 이 김석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그것은 안광은 사장님의 말씀과 맹기상통하고 한국이 그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에다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수부 발전, 그리고 우리 자율선박 등이 발전하려면, 해양산업 정책이 발전하려면 헌법 개정과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서없는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승은 숙명여대 교수님도 오늘 들으셨고, 박상우 여수광역항만공사 실장님 등등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신데 제가 마이크를 또 드리지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이야기 더 하실 분 있으시면 남아가지고 우리 박기태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여대 저하고 이제 동명이인이신데 김인현 사장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여러분 다들 너무 고마우셨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는 수산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서귀포 아시죠? 서귀포 은칼치 우리가 먹으러 가게 됩니다. 예, 서귀포에서 은칼치 그리고 어촌계 등에 대해서 이자 서귀포 수협장께서 강의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주사 꼭 맞으십시오. 저도 어제 맞았습니다. 네, 백신 주사 꼭 맞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